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이제 어려운 부분은 했습니다. 용어정의 중개상물이 가장 어렵고요. 총칙 부분.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점유가 중개상물인지 아닌지 법조문에는 없잖아요. 해석상의 문제니까 금전채권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 나오니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이제 단순히 암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려면 미리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쳐도 된다. X. 아직까지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험은 실제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시도의사가 시행하는데 시도의사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인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은 교부됩니다. 시험 못 보는 경우 오직 두 가지다. 부정행위 무효처분 5년, 자격 취소 3년, 5년 3년. 제가 사이버대학교 그 주관식으로 출제를 하라고 해서 주관식으로 저는 이거 가로 해놓고 5 가로 해놓고 년, 3 가로 해놓고 년, 이런 것밖에 낼 게 없더라고요. 숫자는 명확하게 채점을 할 수 있잖아요. 논란의 대상이 안 되죠. 그냥 단어 적게 하면은 단어는 굉장히 헷갈려요. 채점하기도 어렵다고, 이것도 맞지 않냐, 이거 같은 뜻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숫자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리고 우리 암기 프린트에 그래서 숫자 7일, 10일, 15일, 30일, 1월, 2월, 3월, 6월, 1년, 3년, 5년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숫자.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간 시험 못 보고, 그 외에 외국인도 볼 수 있고 미성년자도 볼 수 있고 파산 선고 받은 자 다 시험 볼 수 있다 했죠. 자, 시험은 1, 2차 시험 구분합니다. 이런 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실제 시험 보는 분들 다 아니까. 구분을 해서 원래 1, 2차 따로 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지금 예외적으로 시험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 2차 구분되어 있는 시험 중에서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분리를 안 하냐 하면은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모두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즉 객관식으로 내기 위해서 2차도 객관식으로 내려고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다고요. 지금 1, 2차 원서 접수 인원이 40만 명인데 2차까지 시험 보는 사람이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 8만 명 채점하려면 1년 내 채점해야 돼요. 주관식으로 내놓으면. 그래서 객관식으로 보려고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으니까요. 이거 민원 넣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120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인권 침해 당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어요,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분리해달라 했는데 분리를 안 하고 그냥 쉬는 시간을 많이 줘요. 점심시간 1시간 50분. 옛날엔 2시에 마쳤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면 3시, 4시 반 정도 되죠? 4시 50분? 4시 50분인데 1시간 1차 시험 보고 나서 5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1차 보고 나서 1시간 50분 쉬었다가 2차 보고 나서 또 한 50분 쉬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쉬어요. 그러니까 그때 쉴 때 지나간 거 보지 말라고요. 1차 틀렸다 집에 가자 이런 말 하지 말고 남은 과목 공부하시라고요. 남은 과목 쉬는 시간 해도 충분히 암기 노트 본인이 정하면 돼요. 이거 암기 프린트 뒤에 있는 것 중에서도 암기 잘 안 되는 거 따로 본인이 정리해가지고 그때 쉬는 시간에 보면 된다고요. 시험 보고 나면 한 50분 가까이 쉬는 것 같더라고요. 쉬는 시간이. 암기 프린터 31번에 12가지가 있어요. 미성년자, 비성년 의견인, 비한정 의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플러스 2년간. 그 다음에 6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7번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번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9번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10번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11번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 12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이 11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게 등록 후 결격 사유, 취지가 안 되고 개업 안 되는 결격 사유라고요. 암기 프린트 31번에 있죠. 그 주무시더만 언제 들어와가지고 또 질문하고 있어. 조금 전에 주무시더니만 언제 들어오셨냐고. 앉았어? 누워있어. 자, 예외입니다. 1차 불합격자 2차 시험은 무효다. 그래서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하면 채점해요, 안 해요? 2차? 채점은 합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언제 오셨어? 지금 또 없더만 갑자기. 학원이니까 괜찮은데 회사 다니면 지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시험식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다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연인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런 거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봐야 되는데 시험 안 보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했죠. 1차 시험 합격자의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 그러면 작년 33회 때 합격하신 분은 34회만 면제되죠? 종무식은 1차 합격했죠? 아파서 시험 못 봤다, 군대 갔다, 해외 유학 갔다, 소용없어요. 무조건 이번에 못 보면은 그냥 다시 1, 2차 봐야 돼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수술해도 소용없다, 교통사고 나도 안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판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군대 가가지고 사법고시 군대 갔다 와서 보겠다, 안 된다.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요. 다음 회인데 다음 회 대신에 다음 해라고 하면 X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니까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해 X,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34회 때 1차 걸리면 35회 시험에 1차 면제됩니다. 지금 모의고사 1차 시험만 어느 정도 나오면 되겠죠. 2차는 단순히 암기니까 나중에 점수 다 나옵니다. 아무리 1차 열심히 해도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 가면 2차가 공인중개사법 시험 점수도 잘 나와요. 지금은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은 7문제 정도 17.5점 정도 받으면 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둔다, X,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고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X.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공무원 제외한 임기는 2년입니다.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근무해야 돼요.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보궐위원은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만 하고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등을 통보해야 되고요.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가 요약집 19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게 제척 사유입니다. 제척이라는 거는 그 회의에 요약집 19페이지 박스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죠. 즉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으면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 어떤 사람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 사랑해요, 안 해요? 할 수도 있어요. 위장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하자고 해서 사랑하니까 헤어져 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 당사자로 와도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친족, 니은에 디귿에 보면 정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대리인, 리얼은 대리인은 뭐 법률 대리인이면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변호사. 가사사건, 민사사건은 법률 대리인이라고 부르죠. 형사사건에는 변호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법률 대리하면 수임료 받잖아요. 수임료. 돈 받았으니까, 이해관계 있으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그게 재척사유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요약집 19페이지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거 있어요. 안건 당사자가 위원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척 동그라미 3번 19페이지 요약집, 위원 본인이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전 배우자이었다는 것은 서류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데 안 나타나. 옛날 호적등본에 나타났죠. 호적등본에는 빨간 줄 끄이고 뭐 이런 거 다 나타났다. 호적등본에는 X 해가지고 다시 이혼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거 다 나타나요. 시집간 딸도 다 나왔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는 현재 1촌만 나오죠. 1촌. 무촌, 1촌까지만 나온다고. 배우자하고 자녀만 나와요. 자녀 나오고 부모는 나와요, 안 나와요? 1촌, 부모도 1촌이고 자녀도 1촌이니까 1촌은 나온다고. 2촌 안 나오죠? 형제간도 안 나와요. 전 배우자는 무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전 배우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모른다고. 모르기 때문에 재척을 안 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고. 나 안면 바쳐서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로 와서 회의 참석 못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회피해야 되고,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19페이지 요약집. 자, 위원회 비교입니다. 지금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내인데, 뒤에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좀 특이한 점은 10명, 30명이 짝수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부적절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가반수 출석, 가반수 찬성이죠. 그럼 홀수여야 가반수가 나오지, 짝수면 가부동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30명, 10명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비교입니다. 비교. 지금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으니까 뒤에 오늘 처음 들은 분이 아니라면 위원회 뒤에 있죠.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2개입니다. 주택분쟁조정,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2개가 있다고요. 상가임대차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차이 나는 것은 오직 상가임대차의 경우 권리금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차이 나요. 나머지는 똑같다고요. 다 위원장 일명 포함입니다. 포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사는 따라야 됩니다. 시험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의사는 따라야 된다. X. 요 심의해야 되는 거 요 4가지 하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시험 해마다 1회 이상 봐야 되는데 안 보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했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했죠. 요 4개 또 있네요.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거는 시도별로 시험 난이도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달라도 되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거, 이거 뭐냐면 공제료 올리려면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고요. 공제료 올랐잖아요. 작년에 1억이다가 개인의 경우 올해부터 2억으로 바뀌었죠.
그런 거 하려면은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보수 올리려고 하더라도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우리나라 위원회가 6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위원회가 사실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죠. 그 수기에 불과한데 현실적으로는. 자, 출제 채점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다만 출제위원이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신뢰도를 저하시키면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명단을 통보해야 되고,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5년입니다. 5년이 우리 암기 프린터는 몇 번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5번이 41번에 보면은 4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5년 부정행위한 수험생은 1번,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은 2번, 5년간 위촉될 수 없습니다. 문제 유출시키거나 하면. 시험 공보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인데 시험의 기출문제 전년도 12월 말까지 X 출제했습니다.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요약집 20페이지에 있죠. 구체적 사항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야 됩니다.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그래서 7월 말에 확정 공고 나옵니다. 7월 말경에. 10월 말에 보니까 7월 말에는 나와야 90일 전까지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보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근데 수수료 내놓고 시험 보러 안 가면 돌려주는데, 과온합 잘못해가지고 초과해서 내면 초과해서 낸 부분 다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간의 기책 사유로 시험 못 보는 경우도 다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하면 다 돌려줍니다. 접수기간이 지금 아마 큐넷에 들어가면 나와 있을 텐데요. 5일간 접수하는데 지금 8월 달에 접수합니다. 요 날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제가 편의상 정한 거예요. 8월 1일 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요. 근데 접수기간 끝나고 나면 8월 6일부터는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그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39번에 숫자 7일은 있습니다. 자, 합격자 결정입니다.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상대평가 한다 해도 2차만 상대평가하죠. 1차 상대평가 하는 게 아니고요. 2차는 상대평가 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상대평가하면 올해 10,000명만 뽑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10,000명만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20,000명 나왔으면 나머지 10,000명은 불합격이죠. 10,000명만 뽑는다 했으면.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올해 최소 10,000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20,000명 나왔어요. 그럼 20,000명 모두 합격, 10,000명만 합격. 최소 10,000명만 뽑는다 했다고요. 다 합격이죠. 최소만 정해지 최대는 없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상대평가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3억 용역비를 가지고 이게 상대평가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그래서 아마 앞으로 5년 안에 제가 국토부에 지금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하니까 어르신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아마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5년 안에는 좀 힘들 걸로 사료됩니다. 그 안에 따시면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5년 안에. 당장은 좀 안 될 가능성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언젠가는 최소한 5년 안에는 상대평가로 바뀌니까 여러분들은 꼭 오래 따시기 바랍니다. 오래 하면 이게 사람 폐인돼요. 너무 오래 하면. 보통 맨정신에는 오래 하기 쉽지 않죠. 사법고시 10년 넘으면 폐인돼요. 윤석열 대통령 9년 만에 돼서 구수 만에 10년 넘었으면 아마 폐인됐을 수도 있어요. 네? 폐인 직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 하시면 저는 6년 만에 합격했는데요. 만약에 잘못하면
왜 6년 만에 됐냐면 저는 9회 때 1차 되고 10회 때 2차 되고 8회 때부터 봤거든요. 시험을. 8회가 1995년도 시험을 실시해서 97년 이게 99년에 합격했는데요. 제가 95년 이때 시험 보고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이 8회 시험은까지는 한자로 나왔어요. 한자, 한글이 아니고. 문제 자체가 맨날 한글만 읽다가 한자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그거 보니 그리고 그때 문제도 또 이상하게 내가지고 엄청 1000명이 안 나왔어요. 1000명이 합격자가. 가장 합격자 안 나왔을 때가 8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5회예요. 이때까지 역사상. 그때 보고 그때는 몇 점 받았는지 이런 거 발표도 안 하고 아예 뭐 시험 문제 가져오지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불합격 무조건. 이신청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다가 뭐 이때 저는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까 회사 다니면서 9회 때도 회사 다니면서 봤는데 옛날에 제가 좋은 회사 다녀가지고 그래서 격주휴무했어요. 격주휴무 그때만 해도. 좋은 회사가 격주휴무했다고. 요즘은 토요일날 아예 안 하지만 격주휴무로 해가지고 학원 격주휴무할 때만 토요일날 학원 갔어요. 나머지는 평일날은 위에 다 부장들 다 퇴근해야 퇴근하지. 지금처럼 뭐 신참이 먼저 가는 거 없었어요. 다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학원 못 가요. 그래가지고 9회 때 1차 되고 10회 때 2차 됐다. 그러니까 9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9년에 합격했으니까 6년 2년에 한 번씩 시험 봤거든. 옛날에 2년에 한 번씩. 만약에 떨어졌으면 거의 폐인 되겠더라고요. 한 번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많이 하는 게 도움은 돼요. 운전면허도 바로 딴 사람보다 몇 번 떨어진 사람이 운전 더 잘한다고요. 결론은. 자,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하는데 기출문제 2개월 이내 교부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참 이런 거 완전히 시험을 위한 시험이에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교부는 일주일 안에 다 해줍니다. 합격자 발표 나면 12월 아마 1일이나 2일 이 정도 합격자 발표 나올 텐데요. 12월 초에 다 줍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 주라는 이야기예요. 한 달 있다가 주라는 게 아니라 늦어도 한 달 안에 주라는 이야기죠.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X로 출제됐고요.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자,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재교부합니다. 여러분이 경기도지사한테 받아가지고 서울 가서 분실해도 재교부는 경기도지사한테 받으러 와야 되죠.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잖아요. 맨 밑에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재교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재교부 하려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도지사가 재교부하니까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처음에 합격해서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 시험에 나왔어요.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주는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제가 옛날에 99년도 자격증 받을 때는 사진 가져오라고 해서 반명한판 사진. 지금은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고 여권용 사진이고 저 할 때하고 달라진 게 옛날에는 사진 가져가면은 아빈이라고 해서 그 사진 위에다가 막 이렇게 울룩불룩 나오게 도장 찍어가지고 줬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사진이 인쇄돼 나옵니다. 시험 원서에 붙어 있는 사진 그대로. 그래서 그 사진 너무 못생겼으니까 이쁜 사진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재교부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도 없이 예 재교부 받겠습니다 했더니만 수수료 2만 원 내라 이러더라고요. 재교부는 수수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 마음에 드는 거 처음부터 원서에 똑바른 거 좋은 거 붙이라고요. 그게 그대로 자격증에 붙어 나오니까. 재교부는 수수료 내야 돼요. 다시 받으려면은 처음에 받을 때는 공짜로 준다고요.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 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양도 대여. 유무상을 불문하고 공짜로 빌려주는 것 된다.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거 된다. 허가받아서 빌려주는 거 된다. X로 출제됐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는 안 됩니다. 양도 대여하면 1년 이하의 1.1이 1년 이하의 전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약집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반드시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똑같습니다. 포상금 대상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니죠. 없어서 빌렸는데 자기 거 없잖아요. 자기 자격증.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인데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양도되어 한 자나 양수되어 받은 자나 동일한 행정처분 대상이다 하면 X죠. 자격 취소가 행정처분이라고요. 자격 취소는 빌려준 사람만. 행정형벌은 똑같죠. 징역 벌금은 똑같죠. 그런데 제가 현업에서 빌려주는 거 많이 보고요. 빌린 사람한테 누가 무겁게 처벌받냐.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하니까 빌리는 사람은 돈 주고 빌렸는데 뭐 처벌받냐. 법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돈 주고 빌렸으니까 괜찮다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절대 빌려주는 건 안 됩니다. 빌려주는 건 안 되는데 동업은 가능해요. 동업. 실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격증 걸고 계약서 직접 쓰고 하면 상관없다고요. 출근도 안 하고 그냥 빌려주면 안 되지만.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사명칭이 뭐냐면 대표자를 가리키는 회장, 사장, 대표, 소장도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소장이 대표잖아요. 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오늘 했던 게 법 제정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고요. 용어정의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6개 용어정의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중개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든 토지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 아니다.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축물도 된다. 입주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입니다. 그 시험에 출제된 거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 아니다. 포락지 중개상물 아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여기는 숫자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숫자들이 많이 나왔죠. 시험 부정행위하면 5년간 못 본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시험 보러 안 가면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 7일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자격증 교부는 1개월 이내,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위원회, 위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이상 11인 이하,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숫자.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오늘 빈출지문집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1번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예, 기출. (1번) 20페이지 1번은 답 4번인데요. 우리 요약집 19페이지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미리 지명한 위원 밑줄 치시고 부위원장 X. 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요약집 19페이지 세 번째 줄 동그라미 5번. 요약집
19페이지 세 번째 줄 동그라미 5번. 기출문제 20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4번이 답인데요.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X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요. 요약집 1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5번. 공부하는 요령이 뭐 정답은 없습니다. 공부는 이거는 개인차에 따라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알겠죠. 한 번도 안 해보고 필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약집만 보면 되냐 막 이런 거 자꾸 물어봐요. 공부를 해보면 스스로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헤매면서 자꾸 찾으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냥 날로 먹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아무리 쉬운 과목도 그냥 점수 나오진 않아요. 좀 헤매고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요. 거듭되는 고통으로 영혼이 정화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1번인데 그 1번에 숫자 7명, 11명 이런 거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숫자. 그 숫자 아까 칠판에 숫자 다 정리했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오늘 기출문제를 다 이해 안 되더라도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감만 잡아도 된다고요. 이제 문제풀이는 7월달부터 하잖아요. 자, 2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기억,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7명 이상 11명 이하 맞고요. 디귿,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요약집 18페이지 요약집 18페이지 위에서 약 10번째 줄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돼 있죠. 밑줄 치시고요. 장관 X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호선된 자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했죠. 그래서 리얼 X 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1번 21번이 아니고 21페이지 기출문제집 21페이지 다음 주부터 기출문제집 가져오시고 모의고사 2회 본 것도 가져오세요. 모의고사도 좀 다시 보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시험 볼 때 보는 거하고 또 다시 보는 거하고. 자, 3번입니다. 21페이지 문제풀이.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상이 아닌 것 했는데 답 2번입니다. 협회 설립인가는 국토부 장관이 설립인가 합니다. 인가라는 말을 쓰는 것 공인중개사법에 오로지 협회 설립인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원칙적으로 다 국토부 장관이죠. 단 지부 설치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신고는 등록관청 빼고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고요. 물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죠. 그거 빼고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2번 협회 설립인가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직접 국장이 시험 시행하려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거쳐야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한테 재교부 해달라 이거 해야 되겠죠. 경기도지사한테 받아놓고 국토부 장관한테 재교부 달라고 하면 재교부라는 뭐예요? 다시 달라는 거잖아요. 다시 달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없는데 뭘 다시 달라고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재교부가 제자가 다시 제자죠. 그래서 뿌린 자가 거두리라. 처음에 줬던 사람이 자격증 줬던 사람이 자격 취소도 하고 자격증 반납도 받고 반납 안 하면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이네. 시험 부정행위한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했어요. 5년. 이게 답이네요. 5번 계략적 사항은 2월 말까지죠. 2월 말까지. 전년도 12월 말까지 X라고 했잖아요. 2월 말까지 계략적 사항 공고하고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한다 했습니다. 90일 전까지. 21페이지 4번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인데요. 자기의 성명 사용, 상호 사용이나 양도대회나 똑같아요.
양도대여 했지. 이러니까 양도대여는 안 했는데 그냥 성명만 쓰라고 했는데요. 내 이름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성명 사용 또는 등록증 양도대여는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죠. 빌려준 거하고 똑같다고요.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게. 내 이름 써도 좋다. 그럼 결국 빌려준 거잖아요. 양도대여나 성명 사용하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아까 2개월이 아니고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준다고 했습니다. 1개월. 이게 논리적으로 왜 2개월이냐 왜 1개월이냐 이걸 생각할 수 없고 그냥 암기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돌아서면 또 잊어먹을 수 있어요. 어렵게 낸다면 2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이렇게 해도 엄격하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X입니다. 1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쓰지 말고 30일, 60일, 90일로 해라. 법 만들 때.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개월, 2개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1번이고요. 7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일시적으로 자격증 빌려줄 수 있다. 유무상 안 된다. 허가받아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했죠. 빌려주는 거. 2번이 답인데 어려워요.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갑 명의로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밑줄 치시고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예, 중개 업무를 형식만 동업 형식이지 중개 업무를 했으면 문제예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 업무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중개 업무만 안 했으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안 했으면 동업은 가능하다 했죠. 자격증 걸고 하는 거는. 그래서 2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3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면 중개사고고 중개사고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뭐냐면 나무 자격증 빌려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건물주였어요. 그 손님이 와서 방구하러 왔는데요 하니까 아, 내 건물주니까 내 건물에 들어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사기꾼이었어. 팔아먹고 옛날에 건물주가 많은데 지금은 팔아먹고 건물주도 아니에요. 자기 건물도 없어요. 없는데 가짜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돈 받아 먹었다고요. 판사가 판단할 때 이것까지도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회사 망한다. 사기꾼 사기친 것까지 보험금 주면 보험회사 망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행위 아니고 돈 받으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 많이 안 받으려면 아마 물어낼 줄 거다. 그래 이런 것까지 사기치는 것까지 보험금 줄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중개라는 걸 남을 소개하는 게 중개잖아요. 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나서서 한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여기 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판례니까. 이건 판례는 뭐 제가 바꿀 수도 없고요. 판결문이 무조건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반드시 논리적이지는 않다고.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건 중개행위 아니다.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해서 한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중개는 남을 소개하는 게 중개잖아요. 자, 무자격자가 빌려주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이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빌려주놓고 오늘 강의하니까 지금 오늘 계약 들어온다고 해도 사무소 못 가잖아요. 그럼 직원들 보조원 보고 적으라고 해놓고 그 빌린 사람 사실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적으라고 해놓고 제가 강의 없을 때 토요일 날 가가지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개업공개사 서명 날인하는 날을 비워뒀다가 제가 자필로 직접 서명 날인을 다 해가지고 보관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조사하면 형식적으로는 제가 다 한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가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양도대여 이다 아니다? 이다고요.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고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직접 자필 해놓으면 나중에
그 제가 한 것 같은데요. 그 사인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적발 안 될 가능성이 많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적발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전부 뭐 CCTV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 제 친구한테 중개업하는 친구한테 연락 왔는데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우긴 거예요. 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대요. 안 받았다고 했는데 받은 적 없다. 그럼 뭐 준 사람이 줬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안 받았다고 하면. 근데 수사해가지고 밝혀냈나 봐요. 어떻게 밝혀냈는지 모르니까 친구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뭐 아마 어디서 CCTV 이런 거 있는 데서 줬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손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되겠죠. 손님 입장이라면. 개업공개사 입장이라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CCTV도 없는 데서. 그러면은 안 받았다고 우겨도 돼요. 근데 아마 산속에 들어가 주진 않았을 거고, 뭐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만나서 줬다 하더라도 커피숍 CCTV 돌리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괜히 거짓말 잘못했다가 5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그럼 500만 원 벌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묻길래 절대적 등록 취소. 300만 원 이상 이 법에 의해서 벌금 받으면 등록 취소잖아요. 보통 중개보수 조금 초과해서 받아가지고 등록 취소 잘 안 되거든요. 거의 업무정지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시키니까 괘씸하다고 보고 무겁게 처벌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은 쓰면 안 된다 했죠.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회장, 사장, 소장, 중개사무소 소장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8번입니다. 8번. 기출문제를 보면 똑같습니다. 제 강의하는 내용이나 기출문제나 뭐 오늘 내드린 문제나 다 똑같아요. 사실은 비슷비슷하게 나온다고 전부 다. 어차피 시험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걸 참아야 돼요. 계속 아는 걸 해도 맨날 신선하고 충격적인 것만 할 수 없다고요. 가면 갈수록 다 아는 거지. 신선하고 볼 때마다 신선하고 충격적이면 오히려 그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다 아는 걸 해도 참고 학원 다녀야 돼. 다 아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떨어지면 또 1년 동안 기회비용 날아가요. 자, 8번에 1번이 답입니다.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한다고 했고요. 2번 자격 취소되면 3년,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본다고 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문제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오늘 내드린 문제 하는데, 오늘 내린 문제 하기 전에 다음 주 할 거 미리 말씀드리면 요약집 2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입니다. 등록 기준, 등록 절차, 결격 사유, 중개사무소, 법인의 겸업 제한, 고용인, 인장 등록, 휴폐업, 고용인 이게 바뀌었다고 했어요. 숫자, 중개보조원 고용 숫자 바뀌었다. 자격증 있는 사람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5배 이하여야 한다. 같은 말이죠. 5배 이하나 5배 초과나 같은 말이죠. 초과해서는 안 된다. 5배 이하만 고용해야 된다. 고용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고용 안 하고 사장 혼자 해도 되죠. 인장 등록, 휴폐업. 오늘 하는 거는 시험에 3문제 정도 나오고요. 다음 주에 하는 거는 1문제, 2문제, 3문제, 4문제, 5, 6, 7, 8문제 정도. 다음 주부터 거의 매주 8문제 정도 나오다가 실무 가면은 또 줄어들어요. 오늘 첫 주 좀 적고요. 문제가. 다음 주부터 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쉬었다가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